작년에 내가 했던 일이에요. 또는 몇 년 전에 이미 했던 일입니다.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 인수인계해서 후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시절에 제 마음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이 친구 현재 마음이 이렇구나. 야,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나도 이거 해봤었거든. 라고 말하는 게 정말 후배를 공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공감하고 또는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의 공백과 관련된 실험인데요. 자, 질문은 이랬습니다. 5시간 동안 냉동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괴로우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얼마나 괴롭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문제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떼약볕이 쨍쨍 나는 더 무더위에서 그 질문을 받았고요. 또 한 명은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괴롭다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지금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막 추워 죽겠는데 냉동실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둘의 차이가 얼마였을까라고 했더니 약 14%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가 괴롭다고 하면 떼약볕에서는 약 86 정도가 괴로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이 더 재밌습니다. 자, 이거네요. 10분 전에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 둘에게 5시간 동안 냉동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누가 더 괴롭다고 얘기할까요? 역시 당연히 현재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더 괴롭다고 얘기하겠죠.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둘의 차이는 얼마일까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놀랍게도 똑같이 14였다라는 겁니다. 자, 떼약볕에서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10분 전에 끌어안고 있었지만 지금은 끌어안고 있지 않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나 어떻다? 현재 끌어안고 있는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 못하기는 어떻더라?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 못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한 번도 이 일을 안 해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공감을 못하게 된다. 이만큼 공감은 어렵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밝혀준 실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실험은 이거였습니다. 선물 실험이었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걸 두 개의 집단을 나눠서 아마존에 있는 20에서 30달러짜리 물건에 10개를 골라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두 개의 집단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집단과 관련해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A라는 집단은 선물을 이렇게 고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B라는 집단은 이 사람들이 선물이 고른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줄까라는 것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각각 선물을 받고 싶은 목록을 10개를 리스트를 적습니다. A들은요,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B들에게 넘깁니다. 그럼 B들은 그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리스트를 받겠죠. 받고 나서 주최 측은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그 목록 받으신 거 있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주셔도 되고요. 또는 아마 선생님 보시기에 더 이거 말고 정말 괜찮은 게 있다. 그걸 골라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리스트에 있는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리스트에 없지만 이걸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물을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A 집단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리스트에 있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리스트에는 없지만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에게 물어봐요. 선물 받은 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선물을 준 집단에게도 물어봅니다. 그 주신 선물 있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선물을 받은 사람 중에 리스트에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기쁨의 크기가 검정색입니다. 어때요? 리스트에 없는
요구되지 않은 선물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기분이 좋죠. 기쁨이 높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네 선물을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예측하지 못한 선물을 준 사람이 예측한 리스트에 있는 선물을 준 사람보다 아마 상대방이 훨씬 더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도 이렇게 갭 차이가 크더라는 거죠. 자, 이 말의 결론은 뭐예요? 선물은 물어보고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감은 바로 이처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어떻다? 저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놓고 마치 네 마음을 다 안다, 잘 안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멘트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멘트입니다. 야, 나 그거 작년에 해봤어. 내가 그거 해봤던 거거든. 내가 그거 잘 알아. 나 네 마음 그럴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후배들은 어때요?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배에게 몰입을 하기 위한 공감은 함부로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다? 아유, 나도 해봤는데 다시 또 그 입장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 라는 식의 공감을 하는 것이 갭을 줄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바로 무조건 내가 했던 거라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이 그를 몰입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도 해봤지만 더 힘들 것 같아 라는 것이 여러분의 동료와 상대방을 몰입하는 중요한 방법과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